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진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 불확실한 상황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법으로 잡았고요. 도움받을 수 있는 책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갖고 왔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 명상록은요. 도서출판 숲에서 2015년 2판 4쇄로 찍은 책이고요. 커버가 사라졌고 참 잘했어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아무튼 천병희 교수님이 옮긴 겁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2세기에 121년부터 180년까지 재위했던 로마 제국의 16대 황제였습니다. 로마 제국 최전성기에서 그 선정을 펼쳤던 5현제 황제 중 마지막 황제였고 스토아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철인 황제라고도 하죠. 권력보다 철학을 사랑했던 황제였습니다. 그 스토아 철학에서 중시하는 게 이성과 절제, 또 자신한테 엄격한 거, 그런 거죠. 오늘 영상 주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요. 기원전 3세기에 그리스에서 제논이 창시했고요. 스토아 학파는 공적인 거, 이성, 명예, 중용, 자아완성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에 몰입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꽤 이상적인 지도자였겠죠.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우주나 자연은 이성, 또 섭리에 의해서 지배된다. 그러니까 그 지배적 이성과 섭리를 그냥 받아들여라 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인간인데 모든 상황이 그저 받아들이기에 다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스토아 학파는 상황 자체가 좋고 나쁜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대한 너의 의견이 부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 자세를 바꿔, 긍정적으로. 이렇게 어떤 상황이든지 평정심을 갖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련을 하라는 주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요. 이 명상록에서 만물은 섭리에서 흘러나온다. 더불어서 만물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웨이투고 채널의 특징, 화면이 심심하니까 죽기 직전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그린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역사화를 많이 그렸던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 외젠 들라크루아가 1884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은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유언이에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게르마니아전 전쟁 지휘하다가 아파서 병들어 죽는 모습을 그린 건데요. 턱수염을 풍성하게 기른 황제가 그림 가운데 침대에 누워 있죠. 마르쿠스를 그린 그림이나 조각을 보면요. 항상 이렇게 풍성한 턱수염이 있어요. 그리고 황제 옆에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젊은 남자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친아들 콤모두스입니다.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 스토아 철학자들이라고 하는데 표정들이 다 비통해 보이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죽고요. 그의 아들 콤모두스가 후계가 되면서 시작되는 로마 제국의 종말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리들리 스콧 감독 글래디에이터 2 개봉했잖아요. 저는 영화관에서 2번이나 봤는데 24년 전에 글래디에이터 1이 나왔었잖아요. 그 글래디에이터 1의 시대적 배경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죽고 콤모두스가 황제로 등극하는 시기죠. 영화에서는 그 픽션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후계자가 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실제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요. 아들 콤모두스를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들라크루아 그림에서처럼 죽으면서 아들한테 이렇게 유언을 했었다고 해요. 그 유언의 내용이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모두 15권이죠. 그 중에 11권에 나옵니다. 내가 죽고 나도 내 아들 콤모두스를 도와가지고 제국의 안전을 잘 유지해달라. 절대 내라는 안 된다. 이렇게 당부했었고 그때가 2차 게르마니아 전쟁 중이었는데요. 전쟁을 계속해서 그 게르마니아 군을 제패하고 속주하라. 야만족을 제패하고 속주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마르쿠스는 스토아학자답게 죽음도 되게 의연하게 받아들였대요. 일부러 식음을 전폐하고
의도적으로 목숨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로마인 이야기 11권 제목이 종말의 시작이고요. 여러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또 이어서 아들 콤모두스 황제 시대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5현제 황제 중에 마지막 황제였던 마르크스가 죽고 콤모두스 황제 시대가 열리면서 사실상 로마의 종말이 시작됐다. 역사적 평가가 그런 거죠. 영국 작가,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이 쓴 로마 제국 쇠망사 보면은 1권에 콤모두스는 학문의 즐거움을 전혀 몰랐던 최초의 로마 황제였다라고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역시 콤모두스 집권기부터 쇠망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버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19년 통치 기간 내내 현재로 불렸고 또 철인 황제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고, 근데 완전히 대조적으로 그 아들이었던 후계자 콤모두스는 12년 동안 재위하면서 악재, 폭군, 공공의 적으로 평가됐습니다. 철학을 좋아했던 아버지와 다르게 학문과는 전혀 거리가 먼 황제였고요.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경기장에서 막 싸우는 걸 좋아했죠. 별명이 검투사 황제였습니다. 직접 검투를 했던 콤모두스 같은 경우는 인문학적 소양이 전혀 없었던 것 같죠. 역사를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한테는 인문학적 지성과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죠? 자, 여러분, 본론 명상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명상록은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황금기, 그러니까 저물 무렵에 황제가 됐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에 전쟁터에서 틈틈이 그리스어로 자기 생각을 기록해 둔 책입니다. 당시에 그 로마 황제들은요, 야만족을 격파하는 게 공적인 임무였어요. 그리고 마르쿠스 황제도 그렇게 공무 수행을 하다가 전선에서 병들어 죽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교육받은 로마인들이 쓰는 학문 언어가 그리스어였고요. 라틴어는 사법 행정 언어였대요. 그래서 두 가지 언어 모두 다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쿠스도 사실상 자기와의 대화였던 이 성찰적 에세이를 그리스어로 남겼습니다. 다만 이 글은 애당초 누구한테 보여줄 의도가 없었던 일기 같은 거였고, 또 이 명상록이라는 제목도 사색이 들어와서 나중에 붙여졌다고 해요. 원래 제목은 자기 자신에게. 자, 어쨌거나 이 명상록은 황제가 전선에서 쓴 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불확실성이 아주 높은 상황에서 자기 내면을 돌본 글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기 위해서 쓴 글이었겠죠. 그래서 제가 고른 책입니다. 연말이고 보통은 내년 계획을 준비하는데 인생이 항상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인 것도 같아요. 그렇죠? 기대감도 있지만 불안감 혹은 두려움도 공존하는 시기죠. 특히 요즘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아주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 마음의 평정을 위해서, 동요하지 않고 좋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일독을 권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가르쳐주는 평정 유지법, 크게 두 가지 간단히 꼽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외부 사건은 통제할 수 없지만 자신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웨이투고 채널 캐치프레이즈인 Life is all about attitude. 인생은 자세에 관한 모든 것. 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그쵸? 관련해서 주요 구절 몇 개 읽어 드릴게요. 자, 67쪽. 앞으로는 너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잊지 말고 다음의 원칙을 적용하라. 이것은 불운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을 용감하게 참고 견디는 것은 행운이다. 그리고 113쪽. 원자론을 설파했던 데모크리토스 말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만물은 우리의 전통적인 의견에 따라 그럴 뿐이다. 사실은 원자들만이 있을 뿐이다. 오늘 나는 모든 방해에서 벗어났다. 아니, 모든 방해를 내던져 버렸다. 왜냐하면 방해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판단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요,
변화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관련된 46쪽이요. 무엇보다도 각자는 현재라는 짧은 순간을 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나머지 시간은 이미 살았거나 불확실하다. 그리고 52쪽에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중요한 원칙 2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안은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의견에서 기인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변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리라는 것. 그리고 너 자신이 이미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경험했는지 항상 명심하라. 온 우주는 변화이고 인생은 의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글래디에이터 2 영화를 보면요. 거기서 악역이죠. 이제 검투사들 주인으로 나오는 덴젤 워싱턴이 이 명상록에 나오는 구절을 언급해요. 그게 찾아보니까 6장에 나오는 말이더라고요. 그 워딩이 뭐냐면 최선의 복수 방법은 내 적처럼 되지 않는 것이다. 덴젤 워싱턴이 그 연기한 마크리누스는 이제 가공인물입니다. 픽션적인 인물인데 과거에 이제 영화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노예였다가 잘 싸우는 검투사로 거듭나면서 노예를 벗어나서 자유를 얻은 인물로 나오죠. 근데 이 마크리누스 이제 덴젤 워싱턴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하고는 정반대로 복수심을 가진 악인이 돼서 파멸하는 그런 역인데, 그래서 이제 네 적하고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 자기는 현재 어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는 다른 사람이 되겠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그 영화 내용하고는 별개로 이 말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선의 복수 방법은 내 적처럼 되지 않는 것이다. 똑같이 하면 그 이상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아무튼 사실 이번에 이 글래디에이터 영화도 봤고 또 로마사에 좀 꽂히기도 했고 뭐 이런저런 우리 사회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보다가 명상록 콘텐츠 하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글래디에이터 영화 1, 2 둘 다 너무 추천드려요.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11권에서 제가 딱 2군데 뽑아서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3쪽 사고력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단련을 필요로 한다. 바꿔 말하면 이성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일을 오랫동안 게을리하면 통찰력이 둔해진다. 그리고 137쪽 로마인들이 신들에게 드리는 기원은 이 불행에서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비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은 이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신들도 그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비는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은 인간 자신이 생각해서 결정할 문제이고 신들의 역할은 그 인간의 노력을 뒷받침해 주는 데 있다고 생각했다. 멋지죠?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스한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자주 뵐게요.